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다음 주면 설인데요. 혹시 누구에게 무엇을 또 얼마짜리 선물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설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탓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선물한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죠.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다소 불순한 의도의 설 선물들이 오가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에게만 비싸지 않아도 마음을 담아 선물해 왔다면 이렇게 고민하고 또 오해받는 그런 또 조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카드사 정보 유출로 인한 후폭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 접수된 카드 재발급과 해지 건수가 무려 229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요. 카드 재발급 성공하셨습니까? 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카드 재발급 성공하셨습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YTN 스마트폰에 있는 라디오 앱이죠. 이름이 yes 있는데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길 민주당 대표 또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대립하고 또 싸우는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전격적으로 회동을 갖는다고요? 예, 더 싸우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만나게 되죠. 네, 그렇겠네요. 네. 김한길 대표랑 안철수 의원이요 24일 전격 회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같은 전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이 3월 중에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번 만남은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식적인 거 외에.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 정당 공천 폐지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전국 현안이라는 단어 참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단어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죠. 이 야권 연대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나오지 않을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새누리당이 야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침 회의석상부터 원색적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선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황우여 대표는요. 안철수 신당을 겨냥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양보 등 설전을 바라보는 국민과 새누리당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면서 연대라는 금단의 사과를 아직도 만지작거린다면 기존 정당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한마디를 했죠.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드디어 흥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직 시작도 안 된 야권 연대를 경계하면서 연일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나죠? 모레라고 그랬죠? 네네, 이틀 됩니다. 네. 자, 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전 선거운동 이런 게 항상 이 선거철 때마다 나오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요. 최근 자신의 자필 서명에 들어간 손목시계를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무려 10개씩 나눠줬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좀 불안했었는데요. 결국 선거법 위반 공방으로 일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을 지핀 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었죠. 며칠 전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몇 번을 부탁했다. 좋은 데 잘 쓰셔서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활용을 잘하시라.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네. 네. 여기에 또 방점이 있네요. 네. 네.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이 시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일단 중선관위에 질의서를 낸 상태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 셈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 꼬투리 잡기도 참 쉬운 거고요. 그 저쪽 입장에서 보면요. 네. 박광훈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도 모자라서 지방선거마저 시계 선거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선물한 것까지 야당이 공세를 하느냐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네. 중간에서 참 애매하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 짚어보죠. 정부가 오늘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예, 예정대로 그 신재현 금융위원장이요.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영업활동을 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매출의 1%까지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사도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형벌 수준도 올렸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로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 고객 유출 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의 CEO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내 유수 은행들의 자산은 수백조 원대인데 50억 원이 과연 징벌적이냐 이런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은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네. 크게 피해를 보고 나서 항상 대책을 내나요? 예, 근데 그 대책도 항상 미미하다는 얘기가 네. 또 나오죠. 네. 자, 어느 정도 미미한지 2라운드에서는요. 5.29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을 연결해서 카드사 대책 문제 짚어보고요. 앞서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의 만남 등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또 신당 문제는 잠시 뒤에 박호근 위원장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 검사의 스캔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해결사 검사 참 신조어가 탄생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검사가 공갈 혐의도 구속 기소됐다. 이게 참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가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에 대한 협박과 무료 수술 강요 그리고 금품 갈취 혐의 등으로 전모 검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갈은요. 협박 등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범죄인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갖게 해도 성립되는 법입니다. 상당히 좀 무거운 법이죠. 감찰본부에 따르면요. 해당 검사는 연예인 에이미 씨의 부탁을 받고 최 씨에게 에이미 씨를 그 재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압수수색해서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높은 직에 있을수록 좀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데 네네. 그 직위를 이용한 부분들 네.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물론입니다. 네. 네. 다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이야기 좀 재판 문제 좀 짚어보죠.
원전 국정원장이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왜 개인 비리일까요? 예, 지금 두 가지가 기소돼 있죠. 개인 비리도 있고요.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일단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은 별건으로 기소된 개인 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사이 황보현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 관련해서요. 현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미화 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기소권이 그러니까 크게 두 건이라 두 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하나는 남아있다. 네. 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1분 1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1월 22일 수요일 퇴근길인데요.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막히고요. 반대쪽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답답한 흐름입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성수대교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남산 터널들 상황 모두 다 밀리고 있습니다. 1, 2, 3호 터널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와서 한남대로도 한남 2고가차도까지는 더딘 흐름이고요. 녹사평대로도 중앙경리단까지 시속 10km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태원로가 한강진역에서 녹사평역까지 어렵고 반대쪽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 이태원역에서 이태원 호텔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땅, 평화의 땅 제주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게 돼서 매우 뜻깊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4 지방선거 전에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오는 3월 말까지는 창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가운데 한 분이시죠. 박호근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창당을 한다고는 했지만 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창당 선언을 하니까 빠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창당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12월 8일 날 이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한 후에 그 여러 위원장님들과 안철수 의원 이렇게 같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은 현 정치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들 계세요. 그 지금 정치가 건강하지 않다. 또 삶을 일으키는 정치나 민생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을 기존의 낡은 틀로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이번에 지방선거가 전국 규모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인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참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저희 후보를 내고 그리고 또 새정치 구현 능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창당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창당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이런 지적들도 꽤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창당 선언을 하셨는데 이게 이미 상당히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던 건가요? 그동안에 쭉 저희가 이 창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기본 강령을 만들고 또 제도는 어떻게 하고 언제 또 전당대회를 하고 지방에는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충분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창당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네. 저희가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 결국 책임 있는 정치의 실체는 결국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역단체 17개 모두의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렇게 후보를 낼 만큼 많은 좋은 분들이 확보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분들을 접촉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네. 위원장들도 여러분들과 사회 곳곳에 계신 좋은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후보를 부탁하고 말씀드릴 때 이런 분들이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네. 국민을 위한 공익을 더 우선에 두는 분이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총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데 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선하게 일을 하더라도 네. 또 일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뜻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가 좋은 분을 모셔서 후보를 낼 생각으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은 확보가 됐고요. 17개 후보 가운데 한 어느 정도가 다 이미 확정됐습니까? 그분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발표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또 여러분을 발표하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의 일정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때가 되면 말씀하겠다. 네. 네.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그렇습니까? 네. 네. 한편으로는 지금 후보에 대한 선정 기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공익, 네. 개혁, 책임 이런 키워드인데 네. 이 상당수 공익에 대한 책임 같은 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른 당도요. 네.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삶의 현장이나 또는 본인이 하시는 직종에서 건실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변화와 희망 이런 것을 가지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젊은 의원들을 네. 8분을 모셨는데 그분들도 예. 사실은 이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네네. 상당히 참신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셨던 알겠습니다.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이 참신하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네. 문의를 해주시면 더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찾고 있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장이든 아니든 또 아니라고 또 부인은 하셨지만 출마한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도 광역단체 가운데 인천시장 후보로도 계속해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출마하시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아까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에 갑자기 직접 나올 거냐 하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창당에 네.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이 내부에서 어느 지자체에 누가 나간다든지 네. 이런 것을 사실 논의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논의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안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1년도 안 된 분인데 임기도 못 채우고 이런 데 나간다 하면은 지난번 선거에
책임 있게 임한 그런 자세가 아니지 않냐. 예. 그런 그 상식적인 면에서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났나. 그래서 저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 신당 창당하면은 정당 이름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까지 워낙 정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많아서 이름 정하기 어려울 텐데 어떤 걸로 지금 후보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 당 이름을 좀 하기 위해서도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이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상 지금 한 60여 년 동안에. 네. 당들이 참 많이 생겼다가 이름을 바꾸신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좋은 이름은 참 많이들 쓰셨어요. 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어제 제주도에서도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네. 국민 여러분들께 이 좋은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공모 같은 형태로 지금 당명을 공모를 할까 이렇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모. 네. 새 정치나 국민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새 정치. 네, 아마 그렇게들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네, 네. 가능성이 높으면 공모할 때 이런 말을 넣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네. 정당, 항상 정치적인 이념,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한 방법으로 또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네. 정당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색도 많이 바뀌는데 어떤 색 고민하고 계세요? 예, 지금은 저희가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에 이 하늘색, 스카이블루라고 하는 네. 이 밝은 파란색 계통의 색깔을 현재는 쓰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것은 당의 색깔로 현재 정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색깔도 저희가 네. 참 많이 찾아봤어요. 네. 기존에 정당들이 그렇겠죠. 썼던 네. 그 색깔들. 이 국민들이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 색깔들을 대부분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금 저희가 당명이나 마찬가지로 네. 국민 여러분들께 그 디자인 또는 이 색깔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네. 있으면 네. 저희가 이 두뇌를 좀 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또 공모하나요? 네. 네, 지금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레죠?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회동한다고 하는데. 네. 야권 연대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예. 선거 막판에. 예. 위원장님 보실 때는 가능합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이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 안 한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정치가. 네. 지금 새 정치를 바라는 것이 네. 기득권과 또 적대적 공생관계에 오고 있는 이러한 네. 정치 문화. 예. 이거를 청산하고, 이제 국민의 삶, 그리고 네. 국민의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의 뜻을 저희가 헤아리고 네. 또 그것을 받들어서 네. 정치공학적인 선거용 전략 네.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대는 안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연대와 관련돼서 또 많이 거론된 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네. 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박원순 네. 서울시장이 정말 이런 뜻으로 언급했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양보의 뜻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하셨는데 네. 서울시장 후보 내는지 네.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보를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안 의원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네. 물어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쭉 양보를 했는데 이제 양보 받을 차례 아니냐 그런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네. 그렇게 이제 인식들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동안에 시정을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네. 불만스러워서 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후보를 낸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새정치 구현을 위해서 네. 저희가 책임 있게 이번 선거에 네. 임하겠다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자세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18개 광역단체 후보를 네. 모두 내고 예.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상식적이나 원칙적으로 네. 또 서울시장 후보는 좋은 분을 저희가 모시겠다 하는 그런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식 전 의원이 다시 합류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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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뭐 윤여준 의장도 합류한 것처럼 또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예.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이전에 합류했던 분들 뭐 예를 네. 들면은 박선숙 전 의원이라든지 또는 네. 뭐 최장집 교수라든지 또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고 삼고 초래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뭐 그거는 계속 저희가 해야 될 거고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리고 뭐 김성식 의원 같으신 분은 그 사이에 뭐 그 대선에서 이제 그 역할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모습을 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였지. 네. 사실은 떠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새정치 추진위원회 네.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정당 그 창당에 대한 네. 이 작업을 하는 게 저희 새정치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그 작업에 이제 이 시점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떠났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그 같이 자문하고 이런 네. 역할은 쭉 해왔는데 네. 이제 다시 일선에서 같이 힘을 보태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포에서 내일 토론회가 열리죠? 네. 호남 민심을 가장 신경을 쓰는 건가요? 저희가 그 18개 광역 지자체 모두에 네. 사실은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쓰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일정을 쭉 잡으면서 네. 목포에 대한 것은 그 이제 쭉 그 하는 과정에 내일로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저희가 지금 그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그 지방자치에 네. 관련된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거기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 정도밖에 허락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 줄여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십시오. 새정치추진위원회 박호근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게 피자 앤모어 피자헛.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카드 재발급 성공하셨습니까? 인데요. 1255님은요. 예스. 은행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재발급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같은 고객들은 넘쳐나는데 상담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었어요. 네, 일단 신청을 하셨네요. 다행이네요. 8592님은요. 노입니다. 롯데카드 상담 전화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연결되는 곳은 고작 대출 관련 상담 센터뿐이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롯데카드 측 이 8592님 의견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 2라운드에서 찾아뵙죠.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yes or no 카드 재발급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9522님은요. 예스 번호표도 받기 어려웠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지만 재발급에 성공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잘못했는데 왜 국민들이 고생해야 하나 원망스럽네요. 그렇죠. 네. 4296님은요. 국민카드 사이트는 재발급 서비스가 안 되고 콜센터는 3일 동안 통화 중이라 은행으로 직접 갔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잠도 안 올 정도로 불안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3일 동안 전화 건 거 왔다 갔다 한 거 시간 불안한 거 이거 카드사들이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죠.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올레드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하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KB국민, 농협, 롯데 이들 3사 카드 가입자분들은 아마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내가 피해자가 되진 않았을지 혹시 더 큰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불안감이 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는 것에 힘을 쓰고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특히 과태료 수준과 형벌 수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절하겠다는 내용의 대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장이신 오이국 학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융위원회 종합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요. 현재 금융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관하면서 관리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마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은요. 네. 이게 이제 기술이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예. 오래전에 이미 이제 검증이 돼서 그런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제 유출된 그런 직접적인 동기는요. 네. 결국 어떤 관리나 또는 접근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관리 감독 자체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부의 업체 직원이 들어와서 그 시스템을 이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가 내용을 잘 알고 말하자면 정보보호 전문가가 이 흐름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들이 거기서 이제 절차를 보고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안 절차를 잘 밟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소홀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인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발표도 보면 인재로 인정을 하고 인재사고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보안 규정을 준수하겠다.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 철저하게 문책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다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들 문제 세계사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왜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카드는 이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금융사들이 계열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같은 계열사끼리. 그러면 제가 신용카드는 아니더라도 무슨
그 신용카드 말고 다른 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회원카드라든가 뭐 이런 거요. 그런 카드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같이 공유하는 바람에 그 정보가 나간 거죠. 네, 정보 공유 때문에 그렇다. 네. 덧붙여서요. 오래전에 카드 해지를 했던 고객들의 개인 정보들도 유출됐었는데 그러면은 오래전에 해지한 것들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유출됩니까?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워야 되는데 지우질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마케팅 쪽에서 필요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같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는 뭐 5년 지나면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이면 충분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서 결국 인재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또 금융당국도 인재임을 인정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카드사 임직원 또 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뭐 작년 7월에도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 유선상으로 또 무선상으로 또 무료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카드사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래서 그런가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오늘 대책 가운데 보면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 또 관리 실태를 조사하겠다. 뒤늦게 이렇게 또 이야기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안 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네. 보안 서비스. 그러면은 참 이 문제 외국 같은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하고 외국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외국의 사례는 잘 모르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제재나 그런 과징금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50억까지. 예. 근데 이제 그 정도 액수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 액수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 뭐 어떤 개인의 금융사 자산이 막 260조 이렇게 달하는데 그 가운데 50억 원이라는 것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0만 달러에서 한 2억 달러까지 가능하고요. 오, 대단하네요. 더 중요한 거는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네. 예, 우리나라는 무한 책임은 아니죠. 네. 자, 매출액의 1%에 대해서도 또 징벌적 과징금 이런 대책도 했었는데 네.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국이 이야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유출은 됐지만 유통되지 않았다 하는 거에 이제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유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알 수 없다. 이제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뒤늦게 또 확인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내용을 보면 뭐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나 아니면 CVC는 유출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카드의 어떤 그런 결제는 물론 뭐 그런 피해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말고도 다른 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타 개인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정보들이 뭐 금전 거래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신분 확인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신분 확인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범죄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비밀번호 인증코드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당국이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거 유출되지 않아도 범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누출된 19가지 정보만으로도요? 그렇죠. 그런 거로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어떤 카드나 어떤 금전적인 그런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증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저인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요. 기술적으로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들 중에는요, 그 어떤 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네. 바뀌지 않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 만약에 노출이 돼서 네.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네. 전화번호 바꿀 수면 되고요. 네. 뭐 주소가 노출되면 이상하면 되는데 네.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식별 가능한 정보들은 이제 네. 그대로 저장해서는 안 되고 네. 암호에 저장이 되고 또 암호가 돼서 저장이 되면 혹시라도 빼가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할 수 있죠. 네. 금융회사들이 이런 보안을 필수적인 어떤 요소로서 회사 관리의 요소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만으로 본다. 그래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실제 네네. 이런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까? 다 암호를 하면요.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0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비용 면에서는 그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들긴 드는군요. 네. 네. 들긴 들어도 전체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비교해 보면은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적발이 되어 이제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이번에는 뭐 USB를 통해서 이렇게 유출됐는데 네. 과거에 이런 사례도 뭐 없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렇지만 지금처럼 대규모로 쉽게 유출이 된 적은 없었죠. 그래요? 예, 지금처럼. 이거는 1억 건이 넘으니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아마 주변에서 개인정보 이렇게 뭐 3사를 가보시면 네. 주변에서 아마 안 털리신 분이 없을 정도로 네. 일반화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국이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도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작년에 나왔던 대책 또 그 전에 나왔던 대책하고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물론 액수는 좀 증가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책임 소재는 분명히 늘어났지만 획기적인 그런 틀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비교하는 경우에 이제 이거 금융회사 말고 일반 회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회사면 더 일반 회사보다 강력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보기에 큰 틀은 변화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언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국내 신용평가 시장이 이제 이번 사건과 연루된 거 아니겠습니다. KCB와 또 나이스그룹이 이렇게 둘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과점, 이제 과점 체제가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요. 보면 하나의 어떤 특정 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회사가 거기에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 다른 데는 다 잘하는데 특정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카드사나 금융사들의 그런 어떤 정보보호 제고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과점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 그런 거로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보보호학회 오이국 회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분율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손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네, 뉴스 정면 승부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카드 재발급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07님은요. 예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카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들었지만 해놓고 보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많이 들여서 또 재발급하지 않습니까? 9535님은요. 노, 아직 제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기만 하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이죠. 3, 4라운드에서는 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한국학 연구를 개척한 1세대 독일인 한국학자인 베르너 사세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뉴스 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